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 종류가 뭐 있나요? 일단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죄가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죠. 근데 경찰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해요.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판단한 다음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이제 무혐의를 결정하고요. 그렇지 않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죠. 법원에서 이건 무죄다 하면 이제 무죄 판단을 하고 무죄가 아니면 이제 유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법원에서 무죄 결정,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기소유예라고 경찰에서는 죄가 된다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에서 이 정도는 기소할 감이 안 된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걸 기소유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처벌을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죄가 된다고 법원에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또 한번 봐주는 기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선고유예라고 해요. 선고에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벌 자체를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처벌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형사처벌 안 받는 방법은 불송치 결정, 무혐의, 무죄 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한 5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확정이 돼야 전과자가 되나요? 이제 죄가 안 되는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송치, 무혐의, 무죄 받아도 수사 기록에는 그런 것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전과는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정도의 처분, 결정 이런 걸 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무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전과가 아니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전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전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사도 안 받고 더 간단하게 끝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범죄 아니면 이제 사기죄 고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고소가 돼버리면 수사를 받아서 불송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 단계로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뭔가 고소하려고 하는 징조가 보인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진정한 사과도 하고 금전적 보상도 하고 그래서 고소를 막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고소를 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죄를 안 졌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억울하게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가기 직전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랄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일단 피해자는 고소하려는 마음이 있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사과랄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더군다나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접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변호사 일을 그르쳐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임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다 보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다독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 가지 피해자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런 형태로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규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연히 피해 회복이 되면 고소를 안 하겠죠. 근데 피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시간이 미뤄지기 때문에 고소인은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피해 금액 공탁이랄지 아니면 합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하고 어떤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서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피해자 측과 대화를 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제 자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막는 것은 변호사와 전문가 영역이면서 경험, 테크닉, 스킬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건화 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이미 고소가 돼서 소환 통보 오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장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요. 고소인이 주장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한 걸 다 따지는 거고, 어떠한 증거가 유리하다고 하면 그 유리한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고, 불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증인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제 CCTV랄지 어떤 디지털 증거는 사실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장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각을 다투면서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있으면 어느 시점이든지 아무리 빨리 와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처벌받지 않게 무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택배기사 사건인데, 본인과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 오는 날 그 여자가 술 한잔 하자고 문자가 온 거예요. 둘이 같이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남자의 집에 들어간 거죠.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 끝나고 남자가 술 취해서 자니까 여자가 나체로 밖에 나온 거야. 살려주세요. 강간당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 여자가 사실 방을 일부러 막 난장판도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경찰이 유죄로 제출한 증거에 보니까 그 여자의 청바지 위에 여자의 담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사실 자기 청바지를 강제로 벗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제로 벗겼는데 어떻게 청바지 위에 여자 담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신의 담배가 맞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담배가 맞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가서 끌고 나와서 바지 벗겨서 강간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 여자는 성관계하고 나체로 튀어나왔는데 여자의 브래지어와 속옷에서 남자의 정액과 침, DNA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체로 바로 나왔으면 거기에 남자의 정액 반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옷을 한번 입었다는 거죠. 입었다가 다시 벗고 튀어나오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로 낸 사진과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역시 뭐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법무법인이 받은 무죄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로 상당히 자세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촬영한 게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도움도 될 겁니다.